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네 피부과 시청자 여러분. 언니네 피부과 애청자이자 써니님께서 출산 휴가를 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헬레나님 외로우실까봐 네,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네. 헤일리입니다. 헤일리. 네, 오, 저는 헬레나, 헤일리. 더블 H로 가겠습니다. 나 오늘 약간 내가 사회자 같긴 한데 내가 이러다 인터뷰가 갔는데요. 화장품을 좋아하세요? 네, 제가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오늘 주제 뭐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스튜디오 촬영은 처음이라서 긴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손이 막 땀이 나고 정말. 네. 어머, 이 정도면 저희가 손발 다한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솔직히 다한증 주제 되게 싫어하거든요. 공영방송에서 다한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한증을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한 어르신이 저희 병원이 세종시에 있잖아요. 근데 경북에서 오신 거예요. 저한테 35분을 상담을 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의 그 고통은 뭐였냐면 7월, 8월만 되면 땀이 많이 나신대요. 그래서 내가 혹시 9월에는 어떠세요? 그랬더니 9월엔 땀이 안 난대요. 작년 9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어르신 지금 9월에는 이렇게 땀이 안 나니까 내년 7월에 다시 한번 와보시면 제가 오실 때 이렇게 옷을 젖은 거 보고 다한증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35분의 긴 상담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7월 20일 날 당당히 예약을 하시고 또 진료실에 오셨어요. 7월이면 이제 땀이 막 나가서 온몸이 푹 젖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땀은 어디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게 에어컨만 틀면 시원해서 땀이 안 난대요. 이게 다한증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다한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한증은 땀이 많이 나는 건데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랑 얘기하는데 손 못 잡을 정도로 좀 나아졌다. 이렇게 손발 다한증처럼 손발에서 너무 땀이 많이 나서 저희 환자들 보면 이렇게 뚝뚝뚝뚝 흘러요. 제가 발에도 사실은 땀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날 거예요. 네, 혹시 이런 드리클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런 거 손발에도 발라요? 전 바르는 거 추천드려요. 너무 불편하면 바르는 게 좋은데요. 드물게 드리클러에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발라서 너무 따갑거나 그러면 중단하는데 괜찮다 그러면 꾸준히 발라서 여름을 좀 지나거나 긴장한 상태를 지나라고 얘기하고요. 솔직히 손발 다한증을 진단하는 법은 되게 어이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오드 용액을 녹말가루에 바르면 색이 변해요. 보라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녹말을 뿌려놓고 요오드액을 뿌리는 방법으로 진단하기도 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진료실에 와서 지금처럼 긴장을 하면 내가 아이고 어떻습니까? 보는 순간에 이미 땀이 뚝뚝 흐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손발 다한증은 그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환자한테는 아까 드리클러를 발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다한증 환자분들의 치료법은? 치료법은 이제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땀이 많이 나가면 제가 흉부외과에다가 협진을 내요. 아, 흉부외과요? 네, 교감신경이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얘를 신경절을 억제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작용은 이쪽에 나가는 신경을 억제하니까 얼굴 나가는 땀은 더 활성화가 돼서 얼굴에서 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술을 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정말 일상생활이 안 돼서 정말 물이 줄줄 흐르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수술을 해야죠. 피부과에서 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우리 보톡스 아시죠? 네. 보톡스를 넣는 거예요. 보톡스가 땀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바닥에 있으면 1 곱하기 1cm에 한 유니트씩 넣는 거예요. 저는 작으니까 7 곱하기 7이니까 한 49방. 남자분들 손이 크니까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유닛. 어떤 분들은 잘 참지만 어떤 분들은 또 못 참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온 영동법이라고 해서 땀에 대한 어떤 배출을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바르는 걸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한 그런 치료들로 가는 게 수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는 땀이 많이 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성인 돼서 나이 들어서 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성인 되면서 긴장할 일이 많거든요. 네.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조절에 대한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땀이 더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대면하는 과정에서 내가 특히 그 MBTI 그런 거 물어보는데 그거 뭐예요? 저는 인프피입니다. 저 뭐 같아요? MFP세요? NTP, 그쵸? 누가 봐도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굴 만나도 별로 긴장은 안 하는데 아이를 시작하는 분들은 우선은 사람 만나는 것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좀 땀이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발현되는 게 어떤 대외 생활이 많아지는 사춘기 이후로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헬레나님 혹시 다한증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 MBTI 중에서 E형이나 아니면은 I형 중에서 어떤 분이 혹시 많으셨나요? 제가 보면 뭐 이거를 비교한 논문 이런 건 없지만 외향적인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해서 긴장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고로 저는 길을 못 물어봐요. 누가 봐도 이잖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볼 때 그렇게 긴장이 돼요. 만약에 내가 다한증 환자였으면 난 그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렸겠지. 그래서 그게 너무 정확한 그런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가 어떤 다한증을 더 악화시킨다 뭐 좋아지게 한다라는 근거는 없지만 여튼 내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